올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분이 12명, 안타깝게도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더위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바로 옆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7도를 넘나드는 여름, 논밭에서는 뜨거운 햇살 아래 바로 앞까지 닿는 듯한 열기를 견디며 김을 매는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찜질방을 방불케 하고 거리와 공사장의 시멘트 바닥은 불로든 듯 달아올라 발끝까지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하지만 그 참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는 이미 신호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에 몸이 젖고 머리가 핑 도는 순간,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작 신호입니다. 저는 박은서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25년간 어르신들을 돌봐온 노인의학 및 정신건강 전문의입니다. 수십여 년 동안 수많은 여름을 함께 지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죠. 열사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미리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작은 습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일, 그리고 조금의 실천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말이 어르신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사실 열사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 집 안에만 있어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울 때 땀을 통해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땀샘도 줄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도 우리가 더우니까 쉬자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어르신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참는 데 익숙하십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고 창문을 닫고 땀이 나도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하며 움직이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어느 순간 천이 38도, 39도 이상으로 오르면 혈압이 떨어지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많은 어르신들이 열사병의 전조 증상을 그냥 더위나 나이 드니 기운이 없네라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천 이상에 더욱 취약하지만 그만큼 본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사병은 참는 병이 아닙니다. 견디면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가볍게라도 대응하는 것, 그것이 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거창한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꼭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참지 말고 몸이 덥다고 느끼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망설이지 말고 켜주세요.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드시고 가끔은 소금 한 꼬집이나 꿀 한 스푼을 섞은 물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몸에 필요한 건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균형 잡힌 회복입니다. 셋째, 하루 한 번은 햇빛을 보며 몸을 깨워주세요.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을 눈으로 느끼고 바람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여름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어렵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너무 믿지도 너무 몰아붙이지도 마세요. 조용히 귀 기울이면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이 여름 저와 함께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가 보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틀지 않으십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찬 바람 맞으면 감기 걸릴까봐 예전엔 이런 더위쯤은 거뜬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참음이 열사병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환기가 되지 않으면 천은 서서히 올라가고 몸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탈진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아무도 바로 알아차려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뜨거운데 땀이 안 나는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머리가 띵하거나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올 때 좀 앉았다 쉬자라고 넘기기보다 먼저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30분에 한 번씩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 더운 게 아니고 몸이 조용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에어컨을 트는 게 사치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절대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이지만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지켜가 보아요. 여름철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 또한 열사병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것은 단순한 물만이 아니라 염분과 미네랄도 함께인데 이걸 채우지 못한 채 물만 계속 마시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붓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더 어지럽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르신을 여름마다 꼭 한두 분은 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올바르게 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땀이 난 뒤, 외출 후, 잠들기 전처럼 몸이 수분을 많이 잃은 시간대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가끔은 미지근한 보리차나 소금 한 꼬집을 섞은 물, 꿀 한 스푼을 푼 물 등으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 그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20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아주 약간의 소금을 섞어서 처음엔 이거 달아서 괜찮냐고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는 속이 편하다,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열사병은 무조건 물이 답이 아닙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마셔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름이면 햇빛은 위험하니까 낮엔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하시며 하루 종일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가만히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조용한 방 안에서 밖은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니까라며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시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햇볕을 피하느라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서 활동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무기력함이 아니라 열사병과 우울증의 복합 위험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천 조절 기능도 점점 둔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더위에도 더 약해집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햇볕을 짧게라도 보는 것 자체가
뇌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빛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마주하세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햇볕이 부드러울 때 짧게 50분 마당이나 창가에 나가보기, 창문을 열고 바람을 잠깐이라도 느껴보기, 낮에는 방 안불을 끄고 자연광으로 생활하기, 이 작은 행동들만으로도 몸의 온도 감각이 깨어나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이 하루가 길어졌어요. 요즘은 오후에도 몸이 덜 지쳐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사병은 단지 외부 온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 가장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한 번 바깥의 빛을 내 눈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바로 몸을 깨우는 첫 번째 약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사시는 김만호 어르신. 올해 76세이신데요. 몇 해 전 여름 조용한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실내 온도는 33도, 환기도 되지 않는 방 안에서 땀도 흘리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입이 바짝 마르긴 했지만 그냥 좀 피곤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입원 후 검사 결과는 중등도 열사병, 전해질 불균형도 심했고 혈압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시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퇴원 후 어르신은 일상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아침엔 미지근한 꿀물 한 잔, 창문은 늘 조금 열어두시고 오후 2시부터 4시엔 꼭 시원한 방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위는 참는 게 아니더군요. 지금은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김 어르신은 누구보다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인 것, 그것이 여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도 요 며칠간 유난히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던 날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로만 들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늘 느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걸요. 이 여름 아무도 대신 아파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혼자 버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견디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깥은 덥고 숨이 막힐 정도로 습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습관 하나씩 함께 바꿔가 보아요. 이 영상이 혹시라도 어르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표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하나가 저에게는 아직 여름을 지켜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잠 설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사히 여름을 함께 건너가 봅시다.